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26.3대 1이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인 19.3대 1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의 급등과 전세 품귀 현상에 청약, 대출, 세금 문턱이 낮은 오피스텔로 청약 수요가 쏠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빌라 매매는 1,447건으로 아파트 매매 537건에 약 2.7배에 달했습니다. 2002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매매량은 빌라보다 통상 2배에서 3배 높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이상 대폭 감소 중입니다. 강도 높은 규제 여파가 빌라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대방동에서 나온 신혼 희망타운 전용 면적 55제곱미터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854만 원으로 소형 공공주택 분양가 중 역대 최고가 수준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세 60에서 80%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최근 아파트 시세 급등이 분양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해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아파트를 앞질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해 들어서 주택 매매 시장에서 빌라 매매량이 아파트 매매량을 추월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기간에 걸친 아파트 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또 금리 인상 등의 압박이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송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찍고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까지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첫 순서는 부동산 투자의 여제 김미라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두 지역 함께 살펴볼까요? 네, 그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교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그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역시도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떤 그 특히 각종 개발 호재나 또는 그 역세권 주변에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라면 누구나 더 선호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그리고 서울 끝자락이죠. 서남권의 끝자락인 금천구 시흥동으로 해서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는 그런 지역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규제를 피해서 조금 더 호재를 누려볼 수 있는 두 지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3호선 지축역 역세권 인근에 위치해 있는 이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복층형 방 3개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이죠. 그 지축동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 하실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자, 전철 3호선입니다. 3호선을 따라서 구파발, 다음 한정거장이죠. 지축역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은 또한 이제 경기도 고양시죠. 고양시에 있는 소재하는 곳은 이제 택지지구와 또는 아래로는 상기 신도시 이렇게 나뉘고 있죠. 또한 이제 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삼송과 그리고 원흥지구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제 지축지구는 현재 개발 한창 중인 지역으로 나뉩니다. 또한 이제 구파발역에서 다음 한정거장으로 해서 주소지는 경기도 고양시에 속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은평 와 상당히 맞닿은 그런 인접한 그런 지역으로서 공의 전화번호를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또한 그 아래로는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도보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 걸릴 예정으로 지금 같은 때에 이제 입주가 예정이 되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이제 숙사가 없다는 것 때문에 또한 이제 이쪽에 인근 배우 수요들이 지축역으로 이제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북한산, 웅장한 북한산을 등에 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창릉천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산책로로서도 또 자전거 도로도 많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자연 조망 어떤 친화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아래로서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울릉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도로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로와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서북부 쪽에 사통팔달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곳에는 이제 원흥 강매 구간과 화정 신사 구간이 교통 예정에 이제 있는 거죠. 또한 대중교통으로 봤을 때는 현재 3호선이 지나고 있고요. GTX A 노선 현재 이제 연신내를 중간 정착지로 해서 이제 공사 예정 중에 있고요. 또한 신분당선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개발이 완료된 지역 같은 경우 이미 이제 토지 가격이 많이 이제 상승이 되고 있고 가격이 많이 이제 오른 상태죠. 그렇지만 지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향후 프리미엄의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토지가가 상승적으로 굉장히 꾸준하게 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또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출구가 이제 2개가 있죠. 간이역 수준에 있었던 건데요. 보통 그 주변에 차량 그 기지가 있습니다. 차량 기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용했던 그런 곳이고요. 앞으로 이제 개발과 함께 2개의 출구가 같이 이제 또 신설 예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3호선 이 라인을 타고 서울 쪽에 치솟는 어떤 매매가나 또 전세가 때문에 이곳을 찾아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이 지축역 인근을 찾아서 올라올 수 있는 배우 수요만도 상당히 한 40만 명 정도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죠. 또한 이미 이제 인프라가 이제 잡혀 있는 거죠. 복합단지라든가 또 삼성 테크노밸리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쿠팡 그리고 이케아 등이 이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주 근접이나 임차 수요나 배우 수요도 상당히 끊임없이 지속될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고향 스파필드죠. 이곳에서는 이제 굉장히 복합 쇼핑몰로서 즐길 거리, 먹거리 그리고 이제 뭐 여가 생활 이런 것도 한 곳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스타필드가 자리한 곳이라면은 굉장히 집값에 대한 상승도 상당히 멈출 수 없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롯데몰이라든가 병원 그리고 또한 이제 자연 친화적인 어떤 도시로 각광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지금 현재 개발 호재 등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GTX A 노선을 보실 텐데요. 파주시 운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화성시 동탄까지 이어지는 광역급행 철도망이죠. 그래서 전철보다는 한 3배 이상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간대는 일산에서부터 서울까지죠. 14분대로 단축 예상에 있고요. 또한 삼성까지는 20분대로 이제 단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GTX A 노선이 이제 완공이 된다 그러면 수도권에 서울 중심으로서 상당히 빠르게 이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편의성도 상당히 높아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함께 이제 생산 유발 효과는 27조,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는 19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년도 하반기에 이제 완공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인데요. 신분당선은 광교 그리고 분당, 판교 등을 거쳐서 서울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이제 황금 노선이었죠. 그렇지만 현재는 이제 강남역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사역이라든가 또 하나는 용산역과 그리고 또한 삼성까지도 연결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한 삼성과 원흥, 지축, 창릉 등의 신도시 주택 공급이죠. 비해서 이제 광역 철도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GTX-A와 함께 철도 교통을 이끌어 나갈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것 상당히 이제 눈여겨보실 그런 사업이고요. 다음은 이제 고양선입니다. 3기 신도시 그 교통 대책 중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고양선입니다. 고양시청을 출발을 해서 덕양구 창릉 신도시 중심을 거쳐서 6호선 세전역까지 있는 경전철이죠. 올해 이제 2월 예비성 타당성을 시작을 해서 5개월 만에 통과를 했고요. 세전역에서 환승을 통해서 이제 서울에 대한 접근성도 상당히 이제 향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서부선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또한 29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50분에서 25분 단축되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양시에는 차량용 그 지축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이 기지가 이전 이제 추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내 최대의 규모죠. 삼성 지축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언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이 된다 그러면은 도시의 발전도 완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통일로에 대한 주변에 대한 교통수혜를 대체하는 일상에 대한 효과까지 갖고 있으면서 또한 이제 그 파주시로 연장되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굉장히 그 은평 뉴타운이나 또는 이제 그 삼성 지축 그 주변에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공공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또는 편의시설 등이 수요로 충분하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파주시로 연장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축 지구에서 은평 뉴타운의 교량 사업인데요. 현재는 이제 그 다리가 없었는데 이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로로 이제 돌아서 그 서울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리 하나를 바로 앞에 이제 지축과 그리고 은평 뉴타운에 놓는다면은 바로 오겠죠. 그래서 상암, 마포, DMC까지 굉장히 한 번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삼성지구와 또 지축 은평 뉴타운의 이제 수요층까지 확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신도시가 만약에 형성되는 데 따라서 중요한 어떤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축지구입니다. 그래서 지축지구가 만약에 그 입주가 시작이 되면 삼성이나 또는 은평 뉴타운도 이미 이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히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지축지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매매가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3억 2,800만 원서부터 3억 8,200만 원의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세를 예상하신다고 그러면은 임대가 3억 원에서부터 3억 5천만 원 정도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2,800만 원서부터 3,2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증금 2천만 원 정도에서 월 100만 원에서부터 110만 원 정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겠고요. 대출금은 이제 개인 자금 사정이죠. 그거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는 점 말씀해 드리겠고요. 이 정도로 이제 그 전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곳은 이제 그 100실 미만이죠. 그리고 선분양입니다. 만약에 이제 완공이 되려면 1년에서 1년 이상이 남아있는 거를 감안했을 때 전세 시세가 매매가를 같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투자했던 이 금액은 다시 찾아올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보통 이제 그 100실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전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무제한 전매에 따른 투자에 대한 어떤 환금성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요. 단기 및 또 중장기 투자 수익까지 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혜를 가능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서울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 배드타운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자체가 갖고 있는 생활 인프라도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개발 호재들 줄줄이 대기 중인데 이 지금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서울 곳곳에 중심 업무지구로의 이동 편의성까지 또 향상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시세까지 다 정리해 주시긴 하셨는데 투자 전략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사님, 투자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투자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저희 이제 교통 환경과는 뗄 수 없는데요. 교통 환경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사통팔탈이 통하는 지축지구의 중심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울하고에 대한 인접성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 어떤 최상의 접근지죠. 그래서 집가 상승에 대한 어떤 매력도 있고요. 또한 생활 환경이죠. 또 자연 환경까지 그래서 몰세권, 숲세권, 역세권까지 해서 생활 인프라의 이제 핵심지가 될 그런 어떤 지축지구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배우 수요죠. 지축에 대한 어떤 인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현재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해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신안산선 신독산역 아직은 개통되지 않았는데요. 곧 개통 예정인 이 신독산역 인근의 오피스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3개짜리고요.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남권이죠. 서남권의 가장 끝자락이죠. 외곽에 자리한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경기도의 어지간한 그런 어떤 지역보다는 굉장히 집값이 저렴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흥동이죠. 시흥동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흥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독산역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신안산선이 지금 현재 착공 중에 있고요. 또한 이제 국가산업단지죠. 국가산업단지를 지밸리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대규모의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 이 지밸리에는 기업의 한 1만 2천여 개의 기업이 이제 상주해 있고요. 또한 26만여 명의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어떤 집들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그동안 실수요층이 상당히 두텁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근로자들의 유입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직지구 근접에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 또한 풍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대중교통으로 봤을 때는 1호선이죠. 1호선과 그리고 7호선, 2호선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약간 편리한 그런 지역이고요. 또한 이제 도로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곽에 있죠. 경기도하고 인전에 있기 때문에 물류에 대한 어떤 이동도 상당히 충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외곽에서 있을 때는 제1 경인고속도로와 제2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안양 성남간 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기 상당히 편리한 그런 입지를 갖고 있고요. 얼마 전, 그러니까 작년에 개통이 된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이제 개통이 완료되었죠. 또한 이제 현재 두산 지하 차도라고 해서 신설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개통이 된다고 하면 이 일대는 굉장히 더욱더 편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밸리를 거점으로 한 첨단 IT 기업, 첨단 산업에 대한 중심지로 떠오르는 시흥동입니다. 그래서 시흥동은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지금 예정돼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리고 집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라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은 이제 오래된 금천구 어떤 수건 사업 이죠. 그래서 오래된 소외되었던 지역이지만 수건 사업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개통인데요. 현재 철도 역사가 들어서면서 현재 마무리 이제 철거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던 대중교통이 금천구 시흥동을 갖다가 이제 가로질러 그래서 대중에 대한 편의성을 상당히 높아질 예정이고요. 이곳에는 이제 세계 역사가 이제 예정에 돼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는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이죠. 서울역이나 공덕역, 안산, 여의도 쪽으로 상당히 이제 그 개통이 된다고 하면 교통에 대한 편의성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안산 그 대안전선 부지 이제 개발입니다. 현재 그 대상지는 금천구청 바로 이제 옆에 있는데요. 지상 18층에서부터 지하 5층 규모의 어떤 810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종합병원이죠. 또한 이제 900세대 공동주택 이제 건립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이제 눈여겨볼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한 서남권에 금천구 쪽 또는 의료 서비스가 이제 그런 어떤 종합병원이 이제 많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종합병원으로 탄생을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또 의료 서비스 그리고 골든 타임을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또는 일자리 창출이죠. 그리고 서비스도 강화가 되겠고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해서 굉장히 이제 이 사업도 2025년도에 이제 완공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천구청의 복합 역사 건립인데요. 금천구청은 그동안에 이제 간문과도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40년간의 이제 개선 없이 이제 노후화됐던 그런 곳인데요. 현재 이 모습에서 이렇게 새롭게 탈바꿈한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이제 역사역 부지 옆에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이제 행복주택이죠. 230가구 정도 예정에 있고요. 그동안 이제 금천구청역과 금천구청 주변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고 대한전선 부지 개발과 함께 랜드마크로 이제 같이 발돋움할 그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천구의 공군부대 이전 소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앙에 금천구의 공군부대가 있는데요. 상당히 노른자와도 같은 그런 땅인 거죠. 그래서 공군부대를 이제 이전한다고 하면 이 주변이 상당히 흐름이 상당히 이슈가 달라지고 굉장히 큰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한복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는 일자리 창출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공군부대 이전 후 또 신성장 산업과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죠. 그래서 지밸리와 연결한 서남권 IT 융복합 거점으로서 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금천구에서는 이렇게 수건 산업들이 어떤 순환 차질 없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지속 가능한 어떤 자족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 공간의 변화죠. 그리고 또 도시 개발을 통해서 도시 정비, 예정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금천구를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제 매매 가격이죠. 2억 9천만 원에서부터 3억 8천만 원인데요. 제가 소개한 거는 이거 3룸입니다. 보통 이 정도 가격은 외곽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이고요. 또한 이제 임대 금액 2억 8천에서부터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죠. 또한 이제 임대 금액 보증금을 봤을 때는 5천만 원에서부터 월 90에서부터 100만 원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이제 대출 금액 같은 경우에도 개인 이제 자금 사항이나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이제 가격을 보시면 좀 많이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숫자가 상당히 2에서 이제 3억대 정도 되시는데요. 이 역시도 이제 현재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 임대 가격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그런 곳이죠. 또한 이제 서울이나 서남권의 일자리들을 둔 실수요층에게 상당히 이제 말 그대로 가성비 그대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요즘은 또 똘똘한 한 채를 굉장히 많이 선호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자금 사정과 어떤 자금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 서남부의 끝자락 금천구 시흥동 상당히 오랫동안 개발이 정체돼 있었던 지역인데 저도 얼마 전에 우연하게 이 금천구청역 인근에 가볼 일이 있었는데 최근의 변화는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자, 금천구 시흥동 일단 시세까지 다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금천구 시흥동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금천구 시흥동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밸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에 떠오르는 그런 거죠. 그래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등에 대한 대형 업무 단지가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임차 수요 또한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는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금천구의 수건 사업 중에 본물이 터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지속 가능한 자독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금천구에 대한 미래 가치에 어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아주 이제 소외되었죠. 그렇지만 너무 이제 소외되었고 25개 자치구 중에 상당히 저평가됐던 그런 시흥동이 서남권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금천구 시흥동 예전에는 이 경기도 시흥에까지도 이 인지도가 밀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변화가 상당히 눈부신 것 같습니다. 자, 금천구 시흥동 혹시 투자의 유의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보통 제가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이제 중요한 곳이 이제 직주 근접 또는 이제 역세권이죠. 역세권 입지에 이제 있어야만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직주 근접에 대한 어떤 임차 수요 또는 가장 어떤 교통에 대한 편의성도 그 부분을 갖다 눈여겨 보시면서 투자 한번 계획 세워 보시는 길 바랍니다. 네, 금천구 시흥동 지역 소개 확실하게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미라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확인해 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부동산 정보는 필수겠죠. 자,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체크해 보시고 맞춤 투자 계획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오반장, 오정근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은 어떤 두 지역 함께 체크해 볼까요? 예, 오늘은 두 곳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장인 배우 수요가 매우 풍부하고 많은 강남의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과 그리고 많은 학군 수요로 인해서 풍부하게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많은 개발 호재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두 곳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벌써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인기가 많은 두 지역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만나볼 텐데요. 원룸 또 분리형 원룸 구조입니다. 자,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우선 입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테란로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남역과 역삼동
역삼역 중간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삼역까지는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공실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역세권으로서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까지도 충분히 보장 드릴 수 있는 입지적인 곳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남역까지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강남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광역버스 노선과 일반 버스 노선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어서 타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물론이고, 지금 거주하시게 된다면은 타 지역으로 이동까지도 매우 편리한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주변으로는 많은 브랜드들의 매장들과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상업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상권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임대 수요로 들어오실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남역 주변으로는 삼성태원이 개발이 되었고, 그 옆으로 롯데칠성 부지와 코롱 부지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주변 상권이나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발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언주역이 위치해 있는데, 언주역 같은 경우는 황금 노선으로 불리우는 9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으로는 의류 특화지구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류 특화지구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 의류 시설을 이용하시려고 많이 유입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코로나 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하려고 많이 유입이 됐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기 임대까지도 충분히 여건이 갖추어진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옆으로 센터필드가 개발이 되어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고, 그리고 삼성동 주변으로는 국제교로 복합지구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어서 많은 인구들과 그리고 상업시설 그리고 많은 임대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역삼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란로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란로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는 각종 금융에 관련된 기업들과 IT 기업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장인 배우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지역이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차지하시는 나이대가 20대에서 30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형 평형대의 주택들과 그리고 장형 평형대의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수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많은 구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강남구에서도 역삼동 같은 경우가 지금 1인 가구 비중이 32.6%,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테란로에 위치한 많은 기업들이 에서 종사하는 직장인 나이대들이 20대에서 30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인 가구로 많이 임대를 원하시고 매매를 원하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나온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지가가 상승되는 지역이라고 많이들 잘 아실 겁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형 상품으로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이 강남구이기 때문에 역삼동 같은 경우는 수익형과 차익형까지 같이 누리실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 환경들을 잘 따져보시고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입지 환경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강남인데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직주 근접, 정말 이 부분만 해도 상당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언뜻 개발 호재들에 대한 힌트들도 주셨는데요. 강남구 역삼동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느넥센터 호텔이 센터필드로 개발이 되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구 르네상스 호텔이 센터필드로 개발이 되면서 37층 건물과 36층의 건물로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두 개의
센터필드 동이 들어오면서 강남에서 그러니까 역삼동 그리고 테란로 중에서는 가장 평당 임대가가 제일 높게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강남 파이낸셜 센터가 평당 임대가가 제일 높게 책정이 되었지만 이렇게 센터필드가 들어오면서 역삼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제일 평당 임대가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두 개의 동에는 조선 팰리스 호텔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는 260여 개의 객실과 각종 편의시설, 수영장과 헬스장, 그리고 3, 4층에는 한 번에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실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은 오피스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오피스 공간 같은 경우는 많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총 예상 상주 인원만 해도 28,000여 명이 넘게 입주를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 수요가 이쪽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개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다 주변에 많은 상업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강남역 옆으로 롯데칠성 부지와 그리고 코롱 부지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발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큰 단위로 개발이 될 예정이어서 현대 GBC의 개발 부지보다도 더 넓은 면적이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많은 인구들이 유입은 물론 직장인 인구까지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어서 지금도 현재 강남역 주변으로의 상권이 굉장히 발전돼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 임대 수요까지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남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 중 하나인 국제교로 복합지구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일 크게는 현대 GBC 개발이 있는데, 현대 GBC 개발 같은 경우는 그룹 통합 사업을 비롯해서 전시장, 그리고 호텔, 그리고 많은 편의시설과 오피스 공간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예정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현대 그룹이 들어옴으로써 그에 관련된 업체들까지도 주변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로 인해서 12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어서 굉장히 큰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마이스 개발 같은 경우는 잠실운동장을 주변으로 수건 공간뿐 아니라 각종 전시시설, 관광에 대한 특화된 많은 먹거리 시설들과 상업 시설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타 지역은 물론 앞으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된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관광객까지도 이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동대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동대로 지하 사업은 지상부에 위치한 도로를 지하부로 옮기면서 지상부에는 공원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상권들이 주변으로 활성이 되고 지하부에는 그룹 도심공항 터미널과 그리고 각종 교통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지금 강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시기에도 매우 편리한 교통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KT 노선과 그리고 GTX A, C 노선 등 각종 편의시설들과 교통시설들이 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 지역이 더더욱 발전될 수 있는 개발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이 발전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굉장히 고도로 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의 대규모 부지 개발 예정되어 있고 또 국제교로 복합지구 사업으로 이 고용 창출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강남구 역삼동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 매매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매매 금액은 3억 2,500서부터 4억 7,500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전세 예상 금액이 임대 금액 2억 9천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전세 예상 금액을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실투자금은 3,500만 원서부터 6,500만
500만 원으로 강남에 위치한 오피스텔 치고는 신축 오피스텔 치고는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투자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35만 원이 예상이 되어서 대출 예상 금액 2억 6천에서 3억 8천을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4,500에서부터 7,500까지 예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 임대도로도 벌써 임대가 맞춰져 있는데 임대가가 한 200에 150 정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적으로도 단기 임대로 예상을 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예상가를 보실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시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역시 입지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입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교육대학교 건너편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보로 이용하셔서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을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중간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굉장히 고급 주택 단지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도 누리실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우성 아파트 사거리가 위치해 있는데, 우성 아파트 사거리 옆으로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5천여 세대 정도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입주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발로 인해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변의 시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는데, 지금 말씀드린 단독 주택들은 물론이고 다세대 주택과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까지도 시세적인 영향을 주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입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으로 보시면 대병원과 그리고 종합병원, 그리고 마트, 그리고 남부터미널, 예술의 전당까지 주변에 굉장히 대형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매우 편리하고 편하게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해 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도보로 5분 거리, 그리고 차를 이용하셔서도 5분 정도로 위에 올라가실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빠르게 진출을 하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경부고속도로가 개발이 된다라 그러면은 숙세권 환경까지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서리풀 공원과 서리풀 터널이 위치해 있는데,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됨으로써 강서 쪽으로 진출을 하시는데 시간이 20분에서 30분까지 단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집가 상승까지 영향을 주는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초구 서초동 같은 경우는 풍부한 학군 수요가 갖추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학군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1km 반경 내에 명문 학교인 서울고등학교와 그리고 서초고등학교, 그리고 상문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학군 수요로 인한 임대와 매매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시는 분도 다른 지역에서 위치해 있지만 살고 계신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서초동이나 방배동 쪽으로 이사를 염두에 두고 계신데, 그만큼 학군 수요로 인해서 계속적인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또 학군인데, 서초구, 서초동 정말 명문 학군을 품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강남구 역삼동 정말 화려한 개발 호재들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서초구, 서초동에는 어떤 개발 호재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먼저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 다세대 주택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지상부에 위치한 도로가 지하부로 이동을 할 것이고, 지하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지상부에는 각종 공원들과 그리고 편의시설,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들어오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도보 5분 거리에 공원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도보 5분 거리만으로도 숙세권 한건과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실 수 있는 개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초구 같은 경우는 관광 사업과 그리고 문화 예술에 많은 투자를 하는 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 예술의 전당부터 세빛섬까지 그러니까 한강에 위치한 세빛섬까지 3.7km에 달하는 거리를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해서 아트밸리 가로수길로 조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아트밸리 가로수길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은 각종 전시시설과 공연시설, 문화시설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거에 맞는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리즈로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의 리즈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임대 수요로 갖출 수 있는 충분한 리즈를 갖추게 되는 개발 호재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으로는 남부터미널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많은 이용객들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지 같은 경우는 강남 안에서도 굉장히 노른다 땅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낙후된 시설로 인해서 개발이 앞으로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남부터미널이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터미널 시설은 물론이고 호텔과 그리고 오피스 그리고 각종 쇼핑몰과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지금 주변으로 많은 상권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꾸준한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지금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충분히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개발 호재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하면 일단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부촌 그게 딱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조용하고 살기 좋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정적인 느낌의 동적인 개발 호재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 서초동 시세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 궁금해지는데요. 자,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 매매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5억 4,500서부터 6억 8,500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전세 예상 금액은 4억 7천에서부터 5억 9천으로 전세 예상 금액이 예상이 되어서 이것을 이용하신다 그러면은 실투자금 8천에서부터 1억 정도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투자 시에는 임대 금액 보증금 3천에 월 120서부터 150이 예상이 되어서 대출 예상 금액 2억 1천에서 2억 7천을 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은 실투자 금액은 3억에서 3억 8천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테라스가 지금 위치해 있는 세대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면적을 포함하신다 그러면 이 지금 매매 금액이 오셔서 눈으로 확인을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시세까지 짚어봤습니다. 실거주로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서초구 서초동 투자 전략은 좀 어떤 부분 포인트 맞춰보면 좋을까요? 예, 간단하게 세 개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주변으로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주거하시기에 좋다라고 느끼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명문 학군으로 인해서 풍부한 배우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군 수요로 인해서 임대 수요는 물론 매매 수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테라스를 포함한 세대수가 다수 위치해 있기 때문에 테라스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테라스들을 갖춘 세대수가 좀 많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지역 소개 잘 받아봤습니다. 자, 알찬 정보 나눠주신 오정근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자유로운 참여 가능한데요.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